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걱정할 게 꼭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행복 주치,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주치라고 썼는데 네. 50이 넘어가면서 바꿨어요. 행복 주치.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이렇게 오시면 첫 질문이 이겁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강남에 살고 벤츠 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입장에 가면 또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분명히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에.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 50대 전후 은퇴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세 가지 고민이 뭐냐고. 첫 번째가 돈, 당연하죠. 두 번째가 건강. 저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약들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30대까지만 해도 안 먹다가 네. 50대 넘으면서 이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건강이에요. 오히려 돈보다. 네. 그래서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두려워하는 게. 여성들은 잘 이제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40,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50과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해봐도 남성이 여성보다 3, 4배 정도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외로움 같은 거 여자들이 더 많이 타요. 근데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 일이 없어지면 사람도 내가 내가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어. 안 만나려고.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독감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평생 일을 해야 돼서 사실은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송혜 선생. 네. 네. 그 연세까지 그 일을 연세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네. 늘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게 우울증에 빠지고 또 우울증이 또 계속 누적이 되면 자살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 또 외로움. 근데 남자들은 직장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밖에 있다가 집에 있는 것도 이제 낯설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이제 찬밥이죠. 오늘 뭐 하지? 그렇죠. 이게 갈 무슨 데가 소리 없어. 같지만 네.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대부분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4, 50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 저보고 자꾸 자기 일 그만두면은 도너스 가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라고 그랬더니 물기시면 꼭 저랑 같이 하고 싶다는 아니 거예요. 그게 만드는 게 취미시면 그것도 좋죠. 네. 아니 그럼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꼭 나보고 같이 도너스 가게를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저도 그래서 들면 회사 관두기 전에 제빵 배웠잖아요. 그래요? 그 빵가게 하려면. 근데 자꾸 어느 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저한테 도너츠 가게를 하자 그래서 네.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든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오늘 이거 꼭 보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네. 지금 다희 선생님이 평생 중년을 직업. 위한 네. 평생 직업 베스트 3를 제안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 이 베스트 3의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돈. 예, 중년들 돈 투입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 느낌이 남자들한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인데 이게 없으면 이건 뭐 죽은 시체하고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 작가. 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못하죠.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죠? 네. 저도 이게 예전에는 작가는 아주 특수한 일부들만 한다고 이제 생각을 그쵸. 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나 소설처럼 그런 장르는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계발서, 실용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좀만 연습하면 글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작가 한다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왜 작가가
좀 굉장히 힘들고 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직업인 건 그럼요. 맞는데 이 작가를 하게 되면 수입이 책을 팔아서 나오는 인쇄 수입인데 네.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계발서, 또 에세이, 또 실용서 이런 것들은 한 1년 정도만 연습하면 누구든지 써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 안 해본 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책이 많이 팔려야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책 파는 거 외에도 이 책이 다양한 마중물 역할을 해줘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요리 관련 책을 썼다. 그러면 그 책을 본 또 다른 언론이나 방송사, 미디어에서 연락이 와요. 이렇게 또 인터뷰 하자고, 또 칼럼 쓰자고, 또 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책 인쇄 수입 말고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인들 보면 보고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 쓴 것을 책이라는 형태로 이제 써낼 수 있는 그 스킬을 좀 배우면 얼마든지 또 쓸 수가 있고 또 책을 써내는 분들을 보면 자기계발서나 실용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책을 많이 쓰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책을 쓸까? 자신이 경험이 없어도 그러면 이제 해당 분야 책 한 50권에서 100권 정도만 독파하면 그 분야 책을 써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책은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작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권씩 써냅니다. 새로운 분야들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책이 2권, 이번 달에 하나 나오고 이제 4월 달에 하나 나와요. 아니 무슨 책을 두 달에 한 권씩 쓰세요? 지난해 준비를 하셨네요. 네, 아니 지난해 그러니까 준비를 담임 해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지런하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는데 과정을 다 거치신 거죠. 겪고 나서 보니까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도전도 하기 전에 아 이게 말이 돼?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먼저 지레 겁먹게 하잖아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두려움들은 시작하기 전에 99%고 일단 시작하면 1%밖에 안 돼요. 대부분 하기 전에 걱정이 대부분 99%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책 쓰기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책 쓰기 책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져 있고요. 또 이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시면 나도 작가 꿈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책을 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작가로 내 이름이 딱 등록이 돼요. 그리고 또 어디 나가서 나를 소개할 때 소개할 방법이 없는데 작가가 되는 거죠. 저는 작가 이매진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책을 다작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1년에 한두 권씩.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책을 내서 약간의 인쇄 수입도 만들고 또 이 책이 팔리게 되면 또 다양한 곳에서 강연 의뢰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정 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읽기의 완성은 이제 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책 쓰기 시장에 들어보니까 이게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로서 평생 살아가는 거. 작가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평생 작가는 이제 쓰기 위해서는 또 읽어야 되는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작가는 평생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네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몰린다고 그러던데. 뒤늦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율이 네. 점점 더 높아져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근데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젊은 이제 시절부터 공인중개사도 만만치 네, 않던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도 많이 어려워졌지만 네. 그래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롱 자격증, 국민 자격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또 공인중개사 전망 쳐보면 아 이거 따봤자 뭐 먹고 살기 힘들어, 너무 많어. 네.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글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저도 공인중개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보면 진짜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도 있고 텅텅 빈 데도 있듯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따는 건 기본이고, 그럼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지속적으로. 첫 번째는 이 자격증을 위한 취득을 위한 공부 말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끊임없이 하죠. 전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 두 번째는 마케팅.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 뭐예요? 손님들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하면 고객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노력.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객을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그게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올리게 되면, 또 정보를 올리게 되면 손님들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가도 해보고 분양도 해보고 토지도 해보고, 그럼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노력이 좀 귀찮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뭐 세법이라든가 또 뭐 공법이라든가 또 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잉크라는 인생의맛 클래스에 보면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공인중개사였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좀 더 열심히 해서 강사로, 또 컨설팅 전문가로, 또 신축 개발업자로, 그러니까 또 분양업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국민 자격증이긴 하지만 내가 자격증만 취득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또 네. 발전시켜서 발전도 시킬 수 있고, 파생시킬 수 있고. 또 창업도 가능하고, 창업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돈 그래서 들이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돈이 안 들어가야 된다면서. 서울에서도 지금 예전처럼 이제 좋은 몫에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전부 다 온라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 신촌이나 일에 가보면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7층, 9층 이런 데 있어요. 1층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로 빌딩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뭐 상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주택 아닌 다른 부동산들을 그게 꼭 1층에 잘 보이는, 옛날에는 부동산이 그런 데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오는 부동산, 이렇게 작은. 하여간 전문 자격증이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갖고 있으면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경험이 쌓이고 또 지식이 쌓이게 되면 더 큰 힘을 갖게 돼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그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이제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1인 지식 창업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1인 지식 창업? 작가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1인 지식 창업자. 다이쌤이 하는 거네요, 이게 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다 해봤거든요. 네. 이것도. 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1인 지식 창업이었어요. 네.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블로그를 했는데 한 15년 전이죠. 네. 근데 그때 이게 블로그를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리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리뷰를 올려주면 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데, 그래서 이제 블로거로 하다 보면 월 그런 리뷰를 해서 한 200만 원 내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1인식 창업가고,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또 1인식 창업가이죠. 혼자서 하는 거. 또 이거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데, 내가 이제 책을 내게 되면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연 의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이제 버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뭐 페이스북 하든 인스타그램이든 카페든 블로그든 유튜브를 해서 내 고객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걸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번에 2시간, 3시간 세미나를 하는데 참가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며칠 날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50명이 오면 5만 원씩 50명이면 250만 원이잖아요. 네. 2-3시간 강의로 웬만한 급여 소득자 한 달 월급을 버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인 지식 창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난 지식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식을 지금부터 쌓아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해볼게요. 마케팅이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냥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해보고 교육도 해봤지만 교육 시작해서 책을 내기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책 내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년 만에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백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분야 책을 한 50권 정도 읽잖아요. 준 전문가가 돼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얘기할 수 많고. 그러면 그 근질근질한 이불을 유튜브로 아니면 글로 이제 써내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창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이나 컨설팅을 의뢰가 오고 어떤 기업이나 단체 협회에서 또 강연 의뢰가 오고 또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가 지식만 있다고 하면 없다면 관련 책 한 50권 정도 읽어서 그 지식을 출력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플랫폼들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기회들이 옵니다. 돈이 되는 기회들이. 그래서 이것은 평생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김영섭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올해 102살인가 그러실 거예요. 네. 그분이 인생의 한근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생의 한근기는 가장 생산성 있게 활동하는 시기. 60에서 75세라고 하셨어요. 안 돼. 단 조건이 있죠. 계속 공부할 때. 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도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01살 때 그분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외부 강의를 하셨어요. 네. 책도 한 권 내시고 계속 쓰시고. 연재를 하시니까. 네. 네. 돈도 많이 버세요. 네, 맞아요. 그건 때문에 바쁘고. 물론 그분이 돈이 없으신 건 아닌데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더 건강하시고 네. 더 행복하시고 네. 그러니까 돈, 또 건강, 그러니까 이 행복이 일을 통해서 다 되는 거죠. 돈도 벌고 일이 건강도 있어요. 잘. 네. 일. 누나도 얼마나 좋아요. 배우라는 직업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만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 또 전문직 종사자. 근데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 직장인들은 50 전후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 나머지 또 4, 5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10억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맞아. 창업하다가 급해져요. 네. 네, 마음이 마음이 급해져. 여유 없는 그러니까 게 참. 내가 플랜 B가 없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또 급해지면 페이스를 잃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리분별력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이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직장 다니실 때 이런 것들 중에서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것들을 1년을 미리 직장 다 나오기 전에 준비하신다면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준비를 하셔야 집사람한테 돼요. 예, 네, 그 도넛 가게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시라고. 이런 거. 숲 해설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강의하시면 되는데. 네. 그분이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 그 숲해설사 그 직업도 저희 잉클에 있어요. 근데 그분도 문화해설사. 네, 65세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대요. 내가 좋아하는 그럼. 맨날 숲을 산책하면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네. 막 경청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기분 좋고. 그래서 그분은 숲해설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시구나. 행복하시다고 해요.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숲해설사도. 준비만 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들으신 얘기는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나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죠? 1, 2년 최소한 네. 준비를 한 다음에 네.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네. 거. 공부는 계속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TV 다니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